26일 부산 등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인 해운대 송정동 죽도공원 곳곳에서 안반에 균열이 있거나 흙이 유실되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조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가 2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부산경실련은 발행 규모나 운영업체 파악 등 법적 근거에 상응하는 실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재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튿날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등 남부지방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기상정보 귀 기울이시고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대비도 잘하셔야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26일 제주도와 호남 남해안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서해안과 경남 일부 지역 그리고 부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래 세변교와 연안교 하부도로의 교통통행이 통제됐고 상습 침수 지역에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27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최대 100mm입니다. 27일 낮까지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특히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28일에 일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주말 동안 다시 비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영도구 지역에선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지역에 따라 시간당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붕괴나 침수 등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 기간이 2주가량으로 유난히 짧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장마의 종료 시점은 약 한 달 뒤인 7월 말 무렵으로 예상됩니다. 비 내리는 날이 늘어나는 만큼 올여름 폭염 일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튿날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12명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시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첫날의 2배인 1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고 이 중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 7명, 면허 정지 수준이 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사람이 3명이었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른 아침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가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경제환경위를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 의결을 앞둔 가운데 부산경실련은 지역화폐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발행 규모나 예산 규모에 대한 점검과 운영업체 현황 파악, 동구 지역화폐와의 연동 등 법적 근거에 상응하는 실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조례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정을 보류하고 제대로 된 지역화폐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먹는 물과 동남권 관문공항,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26일 민선 7기 2년차 10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는데 우선 안전하고 깨끗한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표류수를 고도 정수 처리한 뒤 수돗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까지 공공형 보육시설을 250곳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동남권 관문공항과 함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단계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그런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한 죽도공원은 이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장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고사성어,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죠. 이 현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보시죠. 현장 점검 360도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관광 명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죽도공원. 이곳은 1990년대 초에 개발돼 공원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죽도 가장자리에는 해와 달을 맞이하는 송일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죽도공원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바다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많은 분들이 찾는 해운대의 대표 관광명소인데요. 죽도공원 안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휴식을 안겨주는데 외부의 모습은 딴판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죽도 지킴이로서 10년 동안 활동한 지역 주민과 토목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죽도공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하단부 바위는 소나무 뿌리가 성장하며 곳곳에 균열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20cm 이상 벌어져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된 곳도 드러났습니다. 그 크랙이 가는 그 사이사이에 위에 작물인 그 소나무부터 각종 그 나무들이 뿌리가 들어가서 그 크랙이 지금 20cm, 30cm 벌어진 곳도 있고 체인이라도 쳐서 사람이 그 넘어가지 않게끔 그 이 슬라이딩이 일어나도 사람이 직접 그 피해가 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그 경사도하고 그 주변을 봐서 안전 거리에다가 체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죽도공원 하단부를 따라 바닷가 쪽으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석축을 쌓은 하단부에는 나무 뿌리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흙의 유실이 일어나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 기초가 저렇게 무너지면은 따라서 무너지면서 저 석축 때문에 이 주변에 또 큰 피해가 2차, 3차 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대형 소나무가 꺾여 부러진 채 방치돼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목격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아찔한 암벽과 석축 하단부에 일광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관광객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텐트를 치고 장시간 휴식을 즐기는 피서객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에서는 안전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 그래가 저희들 낙석 사고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낙석 주의 표지판을 8개 부착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론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낙석주에 이제 간판으로 수민들에게 충분히 안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안전조치 한다면 저도 한다면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간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안전조치를 한 거죠. 지역 주민도 수개월 전 제기한 민원 현장에 대한 해운대구의 조치에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앞으로 장마가 좀 덜었을 테고 뭐 이번 장마 때 또 안 넘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기고 그래서 우선에 여기더라도 요 뭐 벽에 붙여서 무엇을 하더라도 좀 안전 시설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요것만 이렇게 딱 붙여놔놓고 말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송일정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잡석으로 엉성하게 쌓여있는 하단부 석축은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죽도공원에서 해돋이 명소인 송일정 바로 아래 석축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이가 빠진 듯 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돌이 빠질 정도로 앞으로의 안전이 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곳을 찾은 낚시객도 바닷가에서 바라본 송일정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깜짝 놀랐죠. 네. 나 이래 될 줄 몰랐는데 튼튼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비 많이 오도 그렇고 이거 놔놓으면 서서히 한 개, 두 개 무너지면 서서히 따로록 다 무너지겠는데. 석축의 자재와 구조는 안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면도 안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돌도 이건 어디 다른 데서 주워와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네. 이거는 지금 그 소위 이런 부록이 있다든지 이 뭐 기초 이 건축 폐자재를 가 쌌다든지
또는 일반 그 소위 뭐 잡석을 갖고 쌓았다든지 이런 거는 이 소위 뭐 응력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바로 생기는 거죠. 해운대구는 죽도공원의 안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과에 그 실시 설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해가지고 이 공원은 그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안 그러면 행안부에 그 재난안전 그 특별 교부세를 갖다가 좀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여름 장마는 이미 시작됐고 태풍 등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죽도공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헨스를 치고 기본 낙석 정도는 헨스에서 커버를 하고 위에 배수로도 내서 물을 돌리고 저 나무가 있고 뭐 다른 어떤 구조물을 해도 또 크랙이 가고 위험하니까 네. 최소한의 나무도 벌목을 할 수 있는 거나 하고 그다음에 석죽보다는 일이 급한 데는 여기는 오히려 옹백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지역에 맞춰서 부분으로 저런 걸 다시 손을 보지 않으면은 저런 거는 올여름에 곧 붕괴가 올 것 같습니다. 10년간 죽도공원 청소를 하며 관리했던 지역 주민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빨리 뭐 공사가 안전 철망이라도 우선에 좀 둘렀고 이제 또 뒤에 가서 이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관광객들 안전 좀 조치를 좀 바랍니다. 아찔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죽도공원에 대한 해운대구의 보다 더 촘촘한 안전의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기장군은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을 위해 기장 연안해역 일원에 어린 말쥐치 1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은 말쥐치의 생리,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서식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장군은 오는 2022년까지 군국비 40억 원을 투입해 기장 연안 해역 일원을 황금어장 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어업 생산자 단체인 대형 기선저인방 수산업 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기장군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동의대학교는 26일 오전 부산 지역 13개 진로교육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동의대와 각 진로교육 지원센터는 중고교생들의 공교육 활성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의대는 지난 5월에 교육부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계속지원대학에 선정되면서 6년 연속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구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27일 결정됩니다. 부산교육청은 27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운대구에 대한 서면평가와 학교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할 경우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되며 기준 점수보다 높으면 2020학년도부터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운항을 시작한 영도 깡깡이 유람선의 누적 승객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도문화도시사업단은 지난달 5월 17일 첫 출항 이후 지금까지 누적 승객은 500명을 넘겼고 갈수록 승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깡깡이 유람선은 영도다리 개통 이전 오가던 영도 도선과 형태가 유사한 통선으로 깡깡이 안내센터를 출항해 영도대교와 수리조선소 일대를 도는 20분 코스를 운항하며 비영리 사단법인 대평동 마을회가 맡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병역 지정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과 5월 병역 지정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법 위반 사항 375건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과 노서협의회 미개최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83곳 중 61곳은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 1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2021년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대규모 관광 설명회를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로 전환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중국 광저우에 해외 홍보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크리에이터 초청, 한류 특화 상품 개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주력 시장을 겨냥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47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소비 심리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의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3.5포인트로 전달보다 2.3%포인트 하락해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7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9시 정기인사 임명장 교부에 나섭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10시 쇼핑 문화특구 조성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후 4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지역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전 11시 30분 좋은 부모 자격증반 수료식에 참석합니다. 6월 27일 기상정보입니다. 27일 목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7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1도, 경남 21도, 부산 21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9도, 경남 28도, 부산은 26도 보이겠습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구름 많으며 비가 그쳤다가 주말 동안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